치아만 튼튼하면 평생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무서운 것은 치아가 아니라 바로 잇몸입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도 제자리를 지키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잇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에 가면 치아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에 안심합니다. 그런데 정작 잇몸 검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속에서 더 빨리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뼈가 녹아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잇몸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치아 하나가 흔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씹기 힘들어지고 발음이 세고 심지어 얼굴 형태까지 변하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를 한꺼번에 잃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양치만 잘하면 잇몸도 저절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병은 세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생활습관,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잇몸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양치를 대충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작은 부주의가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잇몸이 계속 붓고 피가 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 건강의 가장 흔한 적은 바로 치석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세균이 번식하면서 딱딱하게 굳은 것이 치석인데요. 칫솔질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치석이 잇몸과 치아 사이를 파고들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잇몸뼈가 약해집니다. 이 과정을 방치하면 치아는 제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치아가 아픈 것도 아닌데 밥을 먹을 때 자꾸 흔들리고 잇몸이 욱신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치아 문제가 아니라 잇몸에서 시작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양치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 말입니다. 칫솔모가 너무 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그건 잇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가 난다는 것은 이미 염증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두면 점점 잇몸뼈가 약해지고 결국 치아까지 잃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잇몸 건강이 온몸의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잇몸에서 생긴 세균과 염증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같은 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즉, 잇몸은 단순히 치아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 건강의 기초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에 잇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치석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도구로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어야 잇몸이 건강을 되찾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양치 습관입니다. 너무 세게 문질러도 너무 대충 닦아도 잇몸은 상합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을 따라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전동 칫솔을 활용하면 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담배는 잇몸 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흡연은 잇몸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회복을 방해합니다. 또 단 음식을 자주 드시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음식을 드신 뒤에는 가볍게 물로 헹궈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생 치아를 오래 쓰려면 잇몸 관리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50대가 되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관리 습관을 실천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은 충분히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과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자주 드시는 음식이 잇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잇몸 건강을 지키려면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음식만 잘 챙기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음식과 습관이 함께 맞물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오히려 잇몸을 해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유나 멸치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칼슘만 챙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해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귤, 키위, 딸기 같은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산이 강하기 때문에 드신 후 바로 이를 닦으시면 오히려 치아 표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드신 뒤에는 30분 정도 지난 뒤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생선, 특히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잇몸병의 본질이 염증인 만큼 오메가3 섭취는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잇몸을 강화해 줍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잇몸을 자극하고 침 분비를 촉진시켜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데도 잇몸이 계속 붓고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 음식을 자주 드시는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탕, 케이크, 빵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입안 세균에게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세균은 당분을 분해하면서 산을 만들어내고 이 산이 잇몸과 치아를 공격합니다. 특히 부드러운 빵 종류는 이 사이에 잘 끼고 오래 남아 잇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반드시 물로 헹구거나 칫솔질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음식은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입니다. 뜨거운 국물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온도 차이가 큰 음식은 잇몸을 자극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잇몸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누적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잇몸 건강에는 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자꾸 찾으면 잇몸과 턱 근육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적당히 단단한 음식을 씹으면 잇몸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오징어나 땅콩 같은 음식을 즐겨 씹었던 것도 일리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단단한 음식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씹는 자극을 주는 음식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고구마, 살짝 데친 브로콜리, 잘 구운 생선 등이 그렇습니다. 혹시 식사를 하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말입니다. 치아나 잇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꾸 한쪽으로만 씹으면 반대쪽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잇몸 전체가 불균형해집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턱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쪽을 골고루 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잇몸이 약해져서 자꾸 흔들리는 치아가 있는데 그냥 빼버리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치아가 흔들리면 바로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은 회복력이 느리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침의 역할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세균을 억제하는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입이 자주 마르고 침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자주 마른다고 느끼신다면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나 술은 오히려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드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잇몸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뒤에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잇몸이 튼튼해집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칫솔질 끝나고 손가락으로 잇몸을 문지르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잇몸 건강이 단순히 치아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잇몸병이 심장이나 기억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잇몸병은 단순히 치아만 잃게 하는 병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잇몸병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세균과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염증이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잇몸병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잇몸병이 더 쉽게 악화됩니다. 반대로 잇몸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마치 악순환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는 잇몸 관리가 더욱 필수적입니다. 혹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치매와 잇몸 건강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뇌혈관을 통해 들어가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치매가 잇몸 때문은 아니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번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2번 이상, 보통 3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규칙적으로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양치질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닦느냐입니다. 대충 빨리 닦는 것보다 3분 이상 꼼꼼하게 닦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됩니다. 그냥 칫솔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 속 세균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실버 세대에 맞는 구체적인 잇몸 관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치아가 안 아픈데 왜 치과에 가야 하나? 하고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잇몸병은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많지요. 6개월에 한 번은 치과 검진을 받아 잇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일상 속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단 음식을 줄이고 식사 후 가볍게 물로 헹구는 습관만으로도 잇몸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도 잇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걷기만 꾸준히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잇몸이 쉽게 붓습니다. 예민하거나 잠을 잘 못 자는 날에는 잇몸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잇몸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틀니 역시 잇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잇몸이 자꾸 눌려서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틀니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맞춤 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플란트도 결국 잇몸 뼈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잇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하셨더라도 잇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잇몸은 단순히 치아를 붙잡아주는 뿌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잇몸은 우리의 먹는 즐거움, 대화의 편안함,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잇몸을 잘 관리하면 평생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홀히 하면 치아를 잃고 건강과 자신감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잇몸은 치아보다 더 중요하다. 잇몸병은 통증 없이 진행되므로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올바른 양치, 치실치간, 칫솔 사용,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수다. 비타민C, 오메가3, 녹황색 채소가 도움이 된다. 단 음식, 과도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잇몸 건강은 심장, 혈관, 기억력까지 연결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하고 떠오른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법으로 잇몸 건강을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특별히 챙겨 드시는 음식이나 자신만의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